자, 안녕하십니까.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제론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정리했고, 또 사회보장기본법 정리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책론에서 미리 한국 사회복지발달사를 법제론을 가지고 이렇게 진입을 해서 교집합 부분을 이뤘습니다. 1944년 조선구호령부터 시작해서 쭉 50년대 근로기준법, 60년대 생활보호법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으로 시작된 그 연도 우리가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5대 사회보험법 그러면은 5대 사회보험법에서 국민연금법도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법제론의 순서로 한다면은 산재보험법이 가장 먼저죠. 1963년에 제정되어서 1964년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사회보험법은 바로 한 달가 인터벌이 있는 의료보험법,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이지요. 그래서 63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시행은 77년도에 조합주의로 시행되었다가 9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고 2000년부터 시행된 바로 의료보험, 지금 같으면 건강보험이 두 번째 사회보험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험법은 국민연금법이지요. 만들어지기는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지만 시행령이 없어서 시행되지 못하고 실제 만들어지는 것은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바뀌면서 88년부터 시행된 것이 세 번째 사회보험법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회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서 95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회보험법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2007년도 제정되고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다섯 번째 사회보험법, 다 아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보험법으로서 그냥 우리가 장기보험으로 국민연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법제를 쭉 이렇게 보시면은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비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에는 첫 번째 문제 나와 있지요. 첫 번째 문제, 국민연금법에서 법에는 뭐라고 했어? 사망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지요. 예시가 아니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서는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등이 아닙니다. 사망에 대하여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험급이 어떤 급이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유종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에 보면은 다양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근로자, 사용자 다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정리를 해놓을 것은 4번 평균소득원액과 5번 기준소득원액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넘어갔으니까 5번 기준소득원액을 보겠어요. 자, 기준소득원액을 보시면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원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을 정하는 금액, 그렇죠? 가입자의 소득원액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그 금액이 되겠는데, 자, 문제는 뭐 대통령이 정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국민연금보험료 또 국민연금보험급여 산정 기준은 기준소득원액이 되겠어요. 자,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보험료, 그중에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지요? 노사 균등분담으로 하되 기준소득원액의 9%를 4.5%씩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 국민연금급여 산정기준은 기준소득원액이 되겠어요. 기준소득원액, 그래서 정책론과 같이 결부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기준소득원액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준소득원액의 결정 기준은 소득원액이 되겠습니다. 소득원액. 자, 그것도 보시고. 그래서 가입자의 소득원액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원액이라 하되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이자 국민연금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역할을 한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볼까요? 평균소득원액을 보겠어요. 평균소득원액을 보시면 4번에 매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원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원의 기준소득을. 의무가입자, 의무개통가입자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미미해서 다룰 실익이 없을 만큼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4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다룰 실익이 있는 것은 역시 사업장 가입자죠. 미미하나마 지역가입자도.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원액을 평균한 값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5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기준소득원액은 소득, 각각 개개인의 소득원액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개개인에게 정해주는 값이죠. 그렇죠? 개개인에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앞에 평균소득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원액을 평균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보험료, 기준소득원액이 많은 사람, 많이 벌어서 기준소득원액이 많이 평가되고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과 조금 벌어서 보험료를 조금 내는 사람을 합쳐서 평균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적게 계산이 될 것이고 보험료를 적게 냈던 사람은 평균소득원액은 많이 계산될 거예요. 그래서 4번 평균소득원액은 사회적 적절성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적절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준소득원액은 개개인의 소득원액을 가지고 개개인별로 대통령이 정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적 공평성의 기준이 되겠다. 개인적 공평성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또 다시 한번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와 보시면은 가입자 6번, 7번, 8번, 9번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볼 것 없고 사업장 가입자, 기업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가 있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11번, 12번 중요 표시하시고 부담금 그리고 기여금이 나와 있는데 특히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노사균등분담인데 근로자가 내는 금액은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가 내는 금액은 기여금이라 하고 자기가 받아야 할 거니까 그에 비해서 회사에서 내주는 돈 사업주가 내주는 사업장 가입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용도가 다른 겁니다. 용도가 다른 거죠.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국민연금법에서는 혼인관계를 사실상관계도 인정한다는 거 원칙적으로 혼인관계는 사실상관계도 인정한다고 봐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3번에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 있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 있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민법상 정지조건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태아의 권리 보장 규정도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태아의 권리 보장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증이나 사인증이나 또 유족연금의 수급자로서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 보호 규정이 있다. 다음에 3번에 2번. 거기 3번에 2번은 계속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데 안 나와. 한 번쯤 나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있습니다. 보건 한번 3번에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셋째 줄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첫 번째 단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두 번째 단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세 번째 단계 국회에 제출하고 네 번째 단계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연금 운영계획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보면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두 번째 단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세 번째 단계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 계획을 수립하여, 그래서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다음 국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 이렇게 5개 절차. 요걸 한번 써먹어야 되겠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국회 제출 후에 공시하는 겁니다. 국회 제출 후에 공시하는 겁니다.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면 문장이 길게 되어 있죠.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조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 유지, 인구 구조 변화, 생활 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근데 그 단어, 그 안에 단어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모든 경기 변동에 대하여 당연히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법에는 인플레이션 대책이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41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전에 한번 우리가 정책론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죠.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보장 이 심의위원회는 그 법적 성격이 심의기구이되 사회보장은 가장 상위 개념이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그에 비해서 5대 사회보험에도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은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고용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사회보장보다는 하위 개념이다 보니까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나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다 차관이 맡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련된 위원회는 모두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누가 맡는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는다고 그랬습니다. 공식이라고 그랬죠. 공식. 그래서 5대 사회보험에 관련된 위원회는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건 이제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여기도 당연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둔다. 그리고 2번의 첫째 줄 끝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그렇게만 줄 쳐놓으시면 되죠. 줄을 많이 쳐놓으면 나중에 페이지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툭툭툭 보고 막 페이지를 넘어가야 되니까.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와 있군요. 자, 이제는 우리가 정책식으로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제목을 국민연금법 뭐이 내용 이렇게 이제 정책론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정책 분석.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제공하느냐, 어떻게 돈을 마련하느냐, 또 누가 관리하느냐, 이렇게 이제 정책이라고 표했지만 이제는 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목을 바꿔서 국민연금법의 내용.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정책론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건 적용범위죠. 적용범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할당, 알로케이션. 당연히 국민연금법의 원칙적 대상은, 원칙은 거기 541페이지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네 국민으로 되어 있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3년생부터 61세 받으니까 1년간은 보험료도 안 내지만은 받을 것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으로 살살 도는 것이 앞으로는 64세까지 내도록 하고 보험료를 끝나는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순간 그 다음 달부터는 급여를 받도록 하자. 공간이 안 생기게. 이렇게 하는 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보험료 안 낸다고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나이 들 때까지는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는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원칙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자, 그러면 우리가 정책론에서 배운 것처럼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이거 뭐가 나와 있어요?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거주 요건이 나와 있고 연령 요건이 나와 있고 국적 요건이 나와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이걸 바꾸면 국외로 이주하면 그렇죠? 사망을 했으면 60세를 초과하면 다음에 국적을 이탈하면 유승준이 되면 당연히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아웃되는 거죠. 우리가 반대 해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예외 5종 세트가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그렇죠? 사립학교 교직원,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55세가 넘었는데 벌이가 없어. 왜냐하면 끼니를 갈망할 수 없는 거라 완곡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끼니를 갈망할 수 없는 사람이 먼저 신청을 하면 당겨주겠다. 그 사람은 60세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미 연금을 받는 거죠. 다음에 특수직종 근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 가진 이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5종 세트는 국민연금법의 적용에 밖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법의 가입자 4종 세트 있지요? 4종 세트. 이건 선생님들 적어볼 수 있지요. 국민연금의 가입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사업장 가입자. 당연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 이렇게 우리가 다 아시는 거. 말은 못해도 시험 좀 보면 딱 그건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에처럼 정책론처럼 한번 정리해보고 그걸 페이지 넘기면서 노트와 같이 살살 찍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급여. 뭐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아까 1조, 국민연금 제1조에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적 위험에는 노령, 장애, 사망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모두 이것은 사유보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적 위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바로 문제, 이게 정책론에서 이 자체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유보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국민건강과 사회보험이란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어떻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여기는 현금급여입니다. 모두가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죠.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 현금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현금급여. 자, 급여 산정 기준은 뭐예요?
국민연금급여 산정기준,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아까 본 것처럼 기준소득원액이라고 그랬죠. 각자의 소득원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기준소득원액을 국민연금급여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2조 정의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 산정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기본연금액은 1.2 1000분의 1200 그러니까 1.2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 12분의 N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제도 냈습니다만은 이것까지 맞추려면 수석을 욕심내고 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죠. 수석.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정책론과 같이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여기 1.2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도 적용되는 상수입니다. 우리가 보험급여를 많이 받으려면 이 비례상수가 크면 클수록 많이 받죠. 처음에 우리가 1988년에 국민연금이 첫 시행될 때 여기는 2.4였어요. 2.1로 줄더니 1.8로 줄더니 1.5로 줄더니 지금 국민연금에 1000분의 1200 이렇게 하면서 1000분의 1200 하면서 지금 소리 소문 안 나게 1년에 0.015%씩 줄여져 가고 있습니다. 2028년 1.2가 될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주겠다. 그러면서 보험료는 물가 아까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변동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높여가면서 줄 돈은 줄여야 된다. 바로 연금 운영 방식에서 우리나라는 수정적립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근거를 1.2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에서 찾고 그리고 540페이지 3번에서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540페이지 3번에서 한번 젤로 밑에 경제적 사정에 따라 변동시켜야 된다. 그거 아까 줄쳐놨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보험료 거기 보면은 이 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제 사정에 따라 맞게 조정돼야 된다. 이 말은 보험료는 물가 오르면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 다음에 보험급여액도 나왔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조금 줘야 된다. 이 말을 아주 완곡하게. 참 이게 법 만드는 사람 보면은 말장난 잘하잖아요. 준다 말 않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1.2와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A는 사회적 적절성 부분입니다. A는 사회적 적절성 부분. 또 B는 개인적 공평성 부분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 공식은 좀 나도 딱 쓰겠습니다. 다음에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에는 사실혼도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 그리고 당연히 자녀. 그죠? 자녀. 그리고 부모. 자,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의 범위는 뒤에 이제 나오겠죠. 굉장히 넓습니다. 범위가 넓은데 자녀와 부모의 배우자는 제한이 없지만 자녀와 부모는 연령 제한과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연금액이 계산되려면 18세 미만이어야 되고 부모라고 한다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장애 제한도 있습니다. 무조건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부양가족 연금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 놓으셨던 교재로 선생님들이 또 살을 넙죽넙죽 쓰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국민연금 급여의 유형에는 4종 세트가 있죠. 첫 번째가 노령연금, 노령에 대하여 노령연금.
노령에 대하여 노령연금. 기본 조건이 뭐예요?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적어도 뭐냐면 그 보험료 납입 10년. 그냥 언제부터 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120개월. 120개월을 납입했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은 날은 계산 안 해버리니까. 20년 들어서도 100개월밖에 안 했으면 안 됩니다. 30년을 들어서도 120개월은 돼야 돼요. 어쨌든. 다음에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4등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4급은 1, 2, 3등급은 연금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주지만 4급은 일시분으로 준다. 그래서 그러나를 썼습니다. 4등급을 모두 장애연금이라고 이름은 불러주지만 1, 2, 3급은 연금으로 지급하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음에 사망시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족이라 해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생활이 아닙니다. 같이 산다고 유족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선생님처럼 완전 벌이가 있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서방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생활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던. 생계를 같이 하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그래서 먼저 배우자를 보면 배우자가 영순이니까 생계를 같이 했는 맞벌이 오셨어요? 그러면 아웃. 다음에 자녀. 자녀도 똑똑해서 돈 벌려고 있네. 그럼 아웃. 다음에 부모. 부모님이 또 경제생활 아웃. 다음에 손자녀. 손자녀도 벌이해서 아웃. 생계를 같이 하던 조부모까지도 다 해당이 안 되면 다 뭔가 벌이라고 있으면 이제는 다시 배우자로 돌아오죠. 생계를 가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줘? 사망 일시금으로 주죠. 사망 일시금으로. 서열을 그렇게 매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을 쭉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러고도 순위가 안 나면 다시 생계와는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렇게 나갑니다. 다음에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4개의 종류가. 가려보면 선생님들도 옛날에 좀 들어본 것 같아 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건 이제 조문으로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재원. 파이낸스. 어떻게 재원을. 당연히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노사정 3자 부담이죠. 노사정 3자 부담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국가 지원금이 있겠죠. 그러나 주된 재원은 역시 보험료죠. 주된 재원은 보험료가 되겠어요.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은 뭐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은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급여 산정 기준은 똑같이 기준소득월액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급여 산정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다 법조문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와 기타는 다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 균등분담이지. 노사 균등분담으로 하되 기준소득월액 4.5%씩 내도록. 그래서 기준소득월액 9%를 얘가 9%죠. 9% 이렇게 기준소득월액의 4.5%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의 4.5를 낼 때에 근로자가 내는 돈은 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사용자가 내주는 것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 지역가입자나 의무계속가입자는 단독으로 내도록 하되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다음에 누가 이를 관리할 것인가? 전달.
관리는 당연히 국민연금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다음에 권리구제. 권리구제는 우리가 정책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정책론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좀 살쳤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법조문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1쪽 보겠습니다. 541쪽 보면 가입대상. 자, 선생님들 손으로 적었던 것을 자, 법 조문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할당 기준 정책론의 입장으로 본다면 소위 거주 요건, 맞아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자산조사 이 4개지 중에 그 귀속적 욕구를 가지고 와도 특히 거주를 들었고 연령 요건, 인구학적 조건 들었고 국적 요건을 들었습니다. 예의 5종 세트 다 적었죠? 5종 세트. 공무원, 군인, 사립교직원, 그리고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 그리고 특수직종 근로자로서 수급권자. 다음에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개독 가입자가 있다. 다 선생님들 손으로 적었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입자 4종 세트가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가입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원칙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지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자면 예외가 국민연금법에는 분명히 18세 미만의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당연 적용, 국민연금법에 당연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만이지만 18세 미만의 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찾아내셨죠? 18세 미만의 자도. 그리고 사항이 잘 나오는 조문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은 국기법상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사업장 가입자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 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도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적용 범위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자를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료 안 낼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내면 어떡해요? 나중에 급여가 없는데. 그래서 내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신청을 하면 희망을 하면 가입자가 안 될 수도 있다. 다음에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희망에 따라가 아니라 당연히만 했거든요. 당연히. 그 외에 의무가입자, 의무개독 가입자가 있다. 종류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542페이지 가입기간을 보시면 가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번에 1번에 1번 월 단위. 거기만 줄쳐주시면 되겠죠. 월 단위로 계산한다. 월 단위로 3번에 1번에 1번 가입기간 나와 있지요. 542페이지 월 단위로 계산한다. 2번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입기간에 3번에 1번에 2번 가입기간 나와 있죠. 542페이지 3번에 가입기간 나와 있지요. 거기 1번에 1번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시험용이니까. 2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년이라고 했던 것은
120개월을 말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지 않아요. 10년은 120개월을 말해요. 다음에 추가 산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추가 산입과 출산에 관한 추가 산입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은 6개월, 직업군인은 아니지. 직업군인은 군인연금 적용받으니까 6개월 이상 군 복무 아니면 다음 페이지인 것처럼 군 복무 대신 사유복무를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6개월 이상 병역의 의무를 필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에 6개월을 더해서 계산해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필한 사람은 그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에 6개월을 더해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의도 있지만 군 복무는 국가의 의무지요. 그래서 543페이지 3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하는 거죠. 국방에 관련된 거니까 이건 전부입니다. 그에 비해서 출산기간에 의한 산입기간. 자, 선생님들은 자녀분들을 몇을 데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출산에 대해서 자녀가 둘인 이상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둘째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적에 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두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더해서 가입기간에 산입을 시키는데 상한선 50개월까지만. 그래서 거기 둘 이상 자녀가 있는 가입자 있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밑에 1번 나와 있죠.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둘째에 대해서 12개월을 하고 그 초과하는 자녀는 한 명마다 18개월씩을 더 더해서. 그러나 그 위에 쭉 올라가면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가입기간에 더해준다. 다음에 2항에 보면은 부모 중에 어느 한쪽만 해준다. 만약에 부모가 서로 멱살잡이를 한다면 절반씩 나눠준다. 가입기간을. 그 말들을 쭉 조문을 하고 그래야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생 가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혼한 경우에 보면은 당연히 부모로서 기여도가 있으니까 가입기간 50개월. 남 누구요? 그 자식이 많은 그 탤런트 있잖아요. 12남매. 그런 경우에 그 부모는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적에 당연히 50개월을 추가받되 아빠가 받든 엄마가 받든 가능한 외갓집이 평균 수명이 길은지 친가가 수명이 길은지를 다 따져서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쪽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싸운다면 절반씩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용은 아까 국방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으로 인한 비용은 일부나 전부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다음에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이다 하니까 거기는 그냥 넘어가 될 겁니다. 자, 국민연금공단 보시면 국민연금공단 54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544페이지. 국민연금공단은 복지사업도 하고, 그건 당연하죠. 대여사업도 합니다. 복지사업도 하고 대여사업도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면 대여사업은 얼마를 빌려주냐면 그 대통령령 넣어놨습니다. 대여사업. 국민연금공단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2항 국민연금공단은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얼마까지? 그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공단은 가입자 있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80%까지 빌려줄 수 있다. 80%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급여입니다. 급여.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 급여를 봐야 되는데 급여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급여 후 종류에는 노령, 장애, 유족, 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급. 제일 밑에 이 네 가지 지금 정리했습니다. 손으로 적으셨던 거 다 정리를 했죠. 다음에 급여는 누가 지급한다?
국민연금 공단이 주는 돈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지급한다. 다음에 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다 법조문에 나와 있죠. 1번, 2번 종류 나와 있고 공단이 지급한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산정한다가 딱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 지금 손으로 다 판사하신 겁니다. 자, 기본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기본연금액. 자, 거기다 줄치지 마시고 너무 문장이 긴 것을 줄치시면 안 되고 그냥 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연금액은 법으로 규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자, 그게 어떤 돈인지 모르지만 1,000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게 바로 1.2가 되겠어요. 1.2. 1.2를 말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다음에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오른쪽 2015년도 기준 박스를 보세요. 그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만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하는데 무조건 자녀고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연령 제한과 장애 제한이 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자녀나 60세 이상의 부모야만이 연령 제한에 안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연금에 계산하지는 않고 거기에 2급 이상의 장애 등급이 필요로 합니다. 2급. 다음에 중복급여 산정이 있습니다. 급여는 사회보장의 하나지요.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지 떼돈 벌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는다면 많은 보험 사기가 등장할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령연금액 타고 그리고 배우자가 죽어서 뭐냐면 유족연금도 타고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다쳐서 장애연금도 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자식들이 먼저 죽어서 정말 입에 실기 어려운 많은 보험 사기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야기될 거예요.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지 강남 아파트 사라고 이 돈 안 주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보험급여는 국민연금 보험급여는 하나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급, 다른 급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정지될 뿐이다. 정지된다. 1번에 두째 줄 나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전혀 안 주는 건 아니고 20%는 준다. 100분의 20은 준다. 자,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 원칙은 여러 급여 4가지 중에 하나만 주지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20%는 준다. 거기에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수급권의 보호 중요 표시하시고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금지, 압류금지, 담보제공금지. 결국에 국민연금 수급권도 일신 전속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신 전속권이다. 자, 권리는 일신 전속권, 권리는. 그런데 밑에 문장은 권리가 아니라 급여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뭐죠? 현금이니까 권리는 압류금지, 담보제공금지, 양도금지가 되지만 급여는 현금이죠. 그러니까 150만 원, 전에는 12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제 바뀌어서 150만 원을 넘는 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급여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권은 권리는 압류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급여랑 그래서 시험 볼 때 단어 피곤하면 확 그냥 우리가 3교시 지칠 지쳐버린 내용을 그죠? 완전히 지쳐버린 내용을 때 시험 보거든요 우리가. 오예. 그때 급여는 압류할 수 있다. 왜? 현금 급여니까. 어느 선에서 150만 원을 넘는 돈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죠?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에 노령연금 수급권, 노령연금이 나와 있죠. 노령연금 기본 조건. 노령연금 아까 적인 것처럼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가 넘었을 때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 그래서 10년 이상 60세. 자, 넘어가십니다. 546페이지 2번에 보면 가슴 아픈 연금이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그리고 55세가 이상이 되었는데 둘째 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 바로 왕국에 있었지만 참 먹고 살 일이 깜깜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하면 줄 수 있다. 그것을 가로 안에 있는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조기 노령. 요즘 청장년 실업에 관련되어서 언론자제를 하는지 참 말은 하지만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도 해결도 안 되는데 이제 중년에도 일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가슴 아픈 연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노령연금액을 보시면 노령연금액 거기 나와 있지요. 3번에 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 자, 2번부터 좀 볼까요? 2번. 1번 20년 말고 2번.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500에 1,0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아 50%에다가 기본연금액 50%에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1,000분의 50, 5%씩을 더한 금액. 참 말 어렵게 썼죠. 그래서 가입기간 10년인 사람은 기본연금액 5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1년인 사람은 기본연금액 55%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9년인 사람은 기본연금액 95%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을 하다가 1번 20년이 채워지면 1년마다 5% 더해서 50% 채워졌으니까 100%지요. 기본연금액 10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지급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줍니다. 기본연금액은 거기 보면 1번 문장을 다 보겠어요. 1번 위에 문장 보세요. 3번에 1번 노령연금액은 다음의 금액에 다음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문장에 되어 있지요. 그 중에 2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 10년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1,000분의 500을 주고 그리고 10년을 초과한 1년마다 1,000분의 50, 5%씩을 더해서 준다. 이렇게 문장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오시면 다시 해야 되니까. 자,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을 한다. 자, 여기에도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연금액은 10년이면 50%만 줍니다. 11년이면 1년마다 10년 초과 문장을 보시면 10년을 초과한 1년마다 1,000분의 50을 더한 금액 55%를 줍니다. 19년이면 9년이니까 95%를 받는 거죠.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면 1번 10년을 넘는 또 10년이니까 50%가 되어서 기본연금액 100%에다가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을 한다. 그게 바로 3번에 1번에 1번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100%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연금액 플러스 위의 문장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다음에 선생님들이 가능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4번 하단부에 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전히 소득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65세가 될 때까지 60세 이상 65세가 될 때까지 65세 미만까지는 다 안 주고 거기 보면 밑에서 둘째 줄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그게 뭐야?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기본연금액이잖아요. 기본연금액을 연령별로
이렇게 준다. 연령별로 이렇게 준다. 사실은 60세는 없죠. 이제는 이미 53년생부터 57년생까지 61세부터 받으니까 60세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65세 이전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은 안 줍니다. 기본연금액만 주되 나이에 따라서 뭐 이 퍼센트가 안 읽어도 됩니다. 61세가 되면 60%, 62세는 70%, 63세는 80%, 64세는 90%, 그리고 65세가 되면 여전히 직장을 다니면서 버는 돈은 버는 돈이고 국민연금 보험은 보험대로 받고 또 지구한테 또 사겠어요? 이렇게. 바로 선생님들이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을. 그래서 지금은 고난, 참 내가 미친, 옆에 많은 사람도 그렇게, 뭐 얼마나 살겠다고. 아, 천년만년 살겠다고. 아, 이미 뻔히 아는다면서도 뭐 얼마나 살겠다고 물어봐. 당신만 20년 사세요. 나는 40년 살 테니까. 아플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플 수도 없으면 얼마나 지내. 아팠으면 누워서 텔레비전으로 보지. 안 아프고 할 일 없으면 정말 이게 정신병 와버리거든요. 포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지요. 내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해서 소득 구조 갖는 것은 소득 구조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서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에 따라 내 가족도 당연히 혜택 받는 거죠. 부양가족연금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시고 선생님들이 다음에 분할연금 수급권자,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절반 정도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OECD 가입국의 절반의 49%에 해당되는 이혼율 뭐 그러니까 그 표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혼인 기간이 5년. 자, 5년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가 이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너 받는 연금 나오고 나눠 써야지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분할연금 청구권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한이처럼 나이가 20살 차이가 난다. 부인과 19살이 가다가 차이 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한이가 일찍 죽었다. 부인이 무조건 일찍 죽었다가 이한이와 이혼을 했다. 근데 이한이가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됐다. 무조건 나눠 쓰자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60세가 넘어야 돼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60세가 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 60세가 되기 전에 배우자가 죽어버렸다. 재수없는 거지요. 뭐 무조건 젊은 것 좋아한다고 돈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가서 점도 쳐보고 다 해야지 그렇게 각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청구권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사람이 이혼했고, 그리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도 60세가 되었을 때 나눠 쓰자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소멸시효는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에 3년간 우리나라 그 자존심, 내가 그 썩어 빠질 놈의 인간, 내가 그 돈 없어도 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돈 받아서 연말에 봉사활동에 쓰시고, 그 감정 싸움이지. 지금 이거 법률 문제 따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좀 법제론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후회원들 뭐하리 이렇게 되는 거죠. 3년의 소멸시효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장애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장애는 어디야?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거기 가로 다 빼겠습니다.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다음에 둘째 줄 가운데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장애 정도는 언제 결정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죠.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하는 거 알겠는데 장애 정도를 언제 정정해야 돼? 장애 정도를. 부상을 당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퇴원했을 때, 신청했을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냐. 거기 2항에 나와 있죠. 초진일로부터. 딱 이것은 컴퓨터에 딱 쏙 드는 거죠. 내가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정합니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자, 거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연금액은 1, 2, 3, 4급으로 나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 2, 3, 4급으로 나눈다 되어 있죠. 제일 밑에 페이지 보면 1, 2, 3, 4급으로 나눠서 이름은 장애연금이라고 하지만 1, 2, 3급은 연금으로 주되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준다. 제목은 연금이지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정리를 할까요? 기본연금액만 산정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국민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했는데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그냥 재직자, 노령연금, 즉 60세에서 65세 미만 동안에 여전히 직장 다니고 있으면 아까 나왔죠?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분할연금. 나눠 쓰자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연금액을 나눠 쓰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였던 자의 국민연금 급여 중에 기본연금액을 나눠 쓰자고 하는 거죠. 부양가족 연금액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장애연금 4급.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기본연금액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서 다시 이제 문장을 보시면 거기 546페이지 제일 밑에 54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금 선생님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밑에서 두째 줄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는 금액, 즉 기본연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나이별 비율로 준다. 다음에 그 밑에 분할연금 수급권의 5번에 2번.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가로 열고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다시 말해서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계산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페이지 넘어가면 장애연금 4급 기본연금액만 225%를 계산해서 일시보상금으로 준다. 자, 그래서 기본연금액만 계산하는 것은 또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유족연금이 나와 있는데 유족연금. 다음과 같은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자, 문장 읽어보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자도 유족연금은 계산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도. 자, 거기 두째 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아주 그 액수야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산정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 당연하죠 여기는. 그런데 가입자 1년 미만인 자도, 가입자 1년 미만인 자도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 계산됩니다. 그런데 장애연금을 받는 자가 죽었을 때도 될까? 다는 아니지만 아까 부양가족연금에 장애에 있는 것처럼 2급 이상 등급을 받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2번의 유족의 범위, 유족의 범위. 1번 첫째 줄 끝에 보면은 사망할 당시 두째 줄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게 핵심이죠.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렇게 아들. 배우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자녀와 부모, 손자녀와 조부모는 연령 제한과 장애 제한이 있다라고. 아까 부양가족연금액에 제한해서 한 것처럼 그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반환일시금이 549페이지 나와 있죠. 반환일시금도 종류만 보시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근데 2번의 사망일시금은 뭘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이 말은 바로 왼쪽 페이지에 있는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없으면, 다들 돈을 벌고 있어서 굳이 사망한 자가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게 살고 있었으면 유족연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손자녀 조부모까지 다 걸러내고도 다 먹고 살 것이 다 있었으면 이제는 다시 배우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줍니다. 사망일시금을 준다. 그 말입니다. 다 넘어갔어요. 다음에 550페이지에 오면, 거기 오면 재원 10번에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가 있는데, 사회보험이 안 하니까 노사정 3자 부담으로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하지요. 그러나 주된 재원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와 기타, 지역, 임의계도 가입자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연금보험료 부가징수에서는 선생님들께서 3번과 4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미 노트 정리한 것처럼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 균등분담으로 하되, 산정기준은 기준소득원액이니까 기준소득원액의 4.5%씩을 노사가, 노는 기여금으로, 사는 부담금으로 내놓으면 된다. 나머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각자 본인이 기준소득원액의 1000분의 99%를 내놓으면 된다. 다 손으로 적어쳤던 노트 정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가 나와 있죠. 거기 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거에도 이의가 있다면 551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째 줄,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보칙에 보면 연금에 관한 보칙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그런데 분할연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분할연금 청구는 3년이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런 건 전부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그러나 분할연금만은 3년. 별표하실 것이, 앞에서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을 얼찍게 우리가 다뤘던 거 있지요? 상호주의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법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협정이 있고, 사회보장협정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이런 국제법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것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른다. 그게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되겠어요. 상호주의,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의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 국제법으로서 사회보장협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도 우리가 길게, 국민연금은 첫 시간에 아주 길게 꼬박꼬박, 자, 선생님들 사실은 핵심 내용 다 노트 정리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은 그렇게 틀릴 일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건강보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